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신유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습니다.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도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년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금왕절인 6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금이 제왕지가 되니 무토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가는 것이고, 또 무토가 유에 이르면, 신에 이르면, 신월에 이르면 병지가 되고요, 6월에 이르면 사지가 되고요, 술월에 이르면 묘지가 돼서 좋지 못할 것 같지만, 토는 술월이면 일간이 왕이지기 때문에 술월의 무토는 묘지라고 해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신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금이 많아지게 되면 약한 무토의 기운을 과다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먼저 찾는다. 물은 무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죠. 간목. 그래서 무토는 간목을 취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하지만 신월, 6월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 썼다가 큰일 났죠. 극설교집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를 먼저 쓴다. 그러면 이것도 좋지 못한 게 뭐냐면 병화를 먼저 써야 되는 것이지, 개수를 먼저 쓰게 되면 일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쓰게 되면 무토를 촉촉하게 윤택하긴 하지만 화가 없으면 토가 썩어버리죠. 후패된다 그러죠. 땅도 썩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런 곳에는 아무리 심어봤자 좋은 작물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화를 먼저 얻어서 화생토, 일간 무토를 갖다가 튼실튼실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금을 갖다가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정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 병화는 조후할 때 좋은 것이고 정화는 금을 억제할 때 쓰는 것이 좋은 것인데, 6월의 병화는 금이 왕해서 무토를 갖다 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토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죠. 물론 정화를 얻어서 병화는 무토를
생해주고 조후해주는 용도, 정화는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용도, 이렇게 쓰면 뭐 더욱 좋겠지만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굳이 둘까지는 필요 없죠.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 실하게 만들고 금을 갖다 억제해준 연후에라야 개수를 이렇게 써서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진술, 충, 미, 토 등에 또는 4, 5화를 봐서 6월이라 하더라도 무토 자체가 신강해지게 되면 이때는 병화 개수를 얻은 연후에, 이거 두 개 빼고 간목을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6월에 무토는 병화 개수를 쓴 연후에 간목을 다시 세 번째로 취용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주가 완벽하게 구성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특히나 6월은 원령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은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신월에는 물이 필요 없죠. 6월에는 반드시 개수 또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있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는다. 가을에도요, 겨울에도요, 비가 오지 않고 물기가 없으면 땅이 마릅니다. 꼭 뜨거워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비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이 차가운데도 물기가 없으면 사막화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암호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서 재미지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고 강조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것인데, 자, 일간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됩니다. 양대음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인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가 성립되죠. 내가 생하는 겁니다. 나를 생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 이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양의 성립이 되면은 이거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토 6월생은 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6월은 금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토는 여기가 이제 사지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진상관격이 되죠. 진상관격이 되는데, 토가 일간이 되고 상관인 유금이 상관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진상관격. 그래서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상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수목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같은 이치로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어떻다?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뭘로 도와줘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인성이 좋으냐 비ገብ이 좋으냐, 이거는 정확한 뭐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6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 측면도 있지만은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숙살지기가 강한 그런 계절에, 숙살지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날씨가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서늘하고 시원하다는 얘기죠? 서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 무토라고 하는 건 신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는 특성상, 원령의 특성, 일간의 특성상 비견겁
입제보다는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들이 인성을 얻은 것을 뭐라 그런다?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 격이라고 한다. 어떤 분들이 상관패인 격은 반드시 정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정인 필요는 없고요. 편인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인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은 6월에 무토가 되어서 화토 진상관계 되면 반드시 정화를 얻어야지 상관패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그리고 일간을 생해주고 따뜻하게 조우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오히려 편인인 정화가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패인은 인성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정인일 필요는 있다 없다 편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화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단 6월은 어떤 게죠?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은 그 지장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가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유금은 금이 왕한 것이지 수가 월령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개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핵심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일가는 개수를 먼저 쓴다 또는 어떤 일가는 화를 먼저 쓴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6월 같은 경우 무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쓰고 개수를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합리적인 사주 보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월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유중에 있는 신금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상관격에 역시나 진상관 화토금 진상관격이 되어 있다. 반드시 인성이 없다라고 하면 무토가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허토가 되기 때문에 영화해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 두시고 연지라고 하는 곳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 얘는 상관이고요. 얘는 정관이 어떤 분들 상관 경관이 이걸 갖다 상관 경관으로 이렇게 논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잘못 아는 것이고요. 상관 경관은 지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는데 을목을 봤을 때는 상관 경관 논하지만은 지지로 이렇게 유금 묘목이 있다고 해서 상관 경관은 아니다. 단 이렇게 묘유가 있으면 충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월령을 충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 격이 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 6월에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안 좋지만 충이 되는 건 안 좋죠. 일간 입장에서는 묘유충이 그렇게 완전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차피 일간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유금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묘목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물론 그 싸움에 예를 들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그런 영향은 있을지언정 무토 입장에서 크게 안 좋다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묘충 그게 어렵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타 지지에서 일간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더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는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역시나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있다라고 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물기는 자작자작한데 햇볕이 없으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후패 땅이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화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 생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자수를 이렇게 얻었고요. 임수를 얻었습니다.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금왕절인 6월에 묘유충이 됐다 하더라도 자, 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햇볕이 하나도 없죠. 땅이 저기 응달진 곳에 물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물만 있으면 물도 썩고요. 땅도 썩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 개축시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거는 이제 자축합 토로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수금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자축합 수로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자축합 토가 됐던 자축합 수가 됐던 토가 됐던 중요한 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인중병화를 얻었다라고 치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 무토가 너무너무 약한 상태에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런 상태에서 간목이 뿌리를 얻고 투출돼 있죠. 이거 극설교집이라고 합니다.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화운과 일간이 왕해질 수 있는 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고, 병진씨가 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진하고 자수하고 붙어 있으면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삼합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신이 빠졌지만 자진 수국이 돼서 이것도 수가 왕해지게 되죠. 역시나 한습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병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문제가 된다?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이라도 좀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무토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게, 일단 병화는 천간에 투출된 것이 병화는 아니지만 사중병화가 있고요. 그에 뿌리를 둔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간지로 화를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건 이제 목으로 화를 생해줘도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때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좋은 생시는 요 정사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무오시로 만약에 보게 되면 무토하고 우화를 봤다라고 봤을 때 이건 좌우충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나름 괜찮은 생시는 정사시가 가장 좋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경신신유시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너무 극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사시를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도 역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나 극신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사시를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